1969년 7월 16일 13시 32분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세턴 5호 로켓으로 발사된 아폴로 11호의 선장 닐 암스트롱이 7월 20일 20시 17분 달표면에서 지구에 보낸 첫 통신 내용으로 인류 최초로 달에서 보낸 언어이기도 합니다. 달표면 고유의 바다 디크레이터 남서쪽 20km 지점에 착륙한 아폴로 11호에서는 착륙 약 6시간 후 선장인 닐 암스트롱이 먼저 선체에서 나와 달표면에 내려섰으며 그 뒤 20분쯤 후에 버즈 올드린도 착륙선에서 내려 2시간 30분을 달 표면을 걸어다니며 21.5kg 무게의 달의 암석과 모래 등을 채집하여 달 착륙 21.5시간이 지난 후 다시 착륙선을 이륙시켜 마이클 콜린스가 혼자 남아있던 사령선과 도킹하여 무사히 지구에 귀환하였습니다. 인류가 처음 고향 행성을 벗어나 달에서 임무를 완수하고 귀환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1969년 7월 20일은 인류가 우주에서 천체를 이동하는 행성 이동 종족이 되는 날로서 매년 같은 날에 이날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 후 45년이 지나는 동안 인류는 엄청난 과학 발전과 더불어 태양계 넘어 항성을 이동하는 종족이 되기 위해 준비 중이며 그 일환으로 우리 항성계 바깥에서 만날지 모르는 인류와 소통할 수 있는 외계 지적 문명을 찾는 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여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5년 7월 20일 런던 왕립학교에서 열린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기념일에 러시아의 재벌 유리 밀러와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우주 지적 생명체 탐색을 획기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브레이크스루 이니셔티브, 즉 획기적인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로는 가장 포괄적으로 진행되게 되었으며 2016년 1월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나사가 1973년에서 1993년까지 매년 세티 연구에 지출한 비용의 거의 2배가 넘는 현금 미화 1억 달러가 투자가 되어 기존의 세티 연구를 포함하여 최첨단 장비와 시설, 그리고 수천 시간의 망원경 탐사 시간이 소요되며 10년간 지속되어 2026년에 끝날 예정으로 외계 통신 신호 탐색, 외계 지적 생명체에 대한 메시지 전송,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탐사선을 보내는 것, 그리고 알파 센타우리를 포함 지구에서 20광년 이내에 있는 지구형 행성 탐사, 마지막으로 토성의 달인 엔셀라두스에서 생명체의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한 우주 탐사인 세티를 포함하여 더욱 포괄적인 5가지 분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브레이크스루 리스는 우주에서 외계 지적 존재의 통신을 검색하는 프로젝트로 별과 은하계를 검색하여 외계 문명의 흔적이 인공적인 전파인 라디오 무선 신호나 레이저 전송 신호를 찾기 위해 100만 개 이상의 별을 검색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외계인 통신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검색으로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 천문학과를 중심으로 무선 신호 검색은 북반구의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린 뱅크 망원경과 남반구에서는 두 번째로 큰 파크스 천문대 파크스 망원경이 함께 5파섹, 즉 16.3광년 내에 있는 43개의 항성계 모두와 50파섹 163광년 내의 모든 특이 스펙트럼 별 1000개, 또 그 근처 별 100만 개와 외소은하, 불규칙 은하를 포함한 최소 100개 이상의 은하의 중심 지역을 탐색 목표로 하였으며 특이하게도 백색 외성 20개, 중성자별 20개, 블랙홀 20개 같은 문명을 파괴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천체들도 탐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016년 10월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의 파스트 FAST 전파 망원경도 참여하여 추가적인 관찰과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학 레이저 전송에 대한 검색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 동쪽 해밀턴산 정상에 위치해 있으며 그리고 저버리의 완전 로봇을 이용한 2.4m 광학 망원경 관측으로 이 망원경은 로키 플래닛 파인더라고 알려진 APF 망원경으로 약 4.25광년 떨어진 별에서 발생하는 100W 정도의 레이저까지 감지 가능한 감지기로 지구 질량의 5배에서 20배 범위에 있는 외계 행성들을 자동으로 검색하도록 설계된 자동 행성 찾기 망원경으로 가시광선을 이용한 관측이 진행되게 됩니다. 광학 레이저 조사 역시 역사상 가장 깊고 가장 광범위한 검색 시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동 행성 탐색기도 전파 망원경과 마찬가지로 은하계 평면 및 중심에 유사한 목표를 탐색 중이며 관측된 모든 데이터는 대중에게 공개되며 버클리 세티 연구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브레이크스루 리슨 엑소티카라는 카탈로그도 제작하였는데
가장 평범한 천체 현상부터 가장 특이한 천체 현상까지, 소행성부터 은하계까지 역사상 인류가 관찰하였던 우주의 모든 것 중 하나는 꼭 포함할 수 있게 700개의 선택된 목록이 포함되었습니다. 실제 등록된 목록으로는 가장 기본적으로 관측된 모든 종류의 천체 중 적어도 종류별로, 행성과 달, 수명주기별로 각 지점의 별, 종류별 크고 작은 은하, 고요한 별, 성단과 불타는 퀘이사 등 모두 목록에 적어도 하나는 등록되었으며, 가장 극단적인 특성의 천체로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퀘이사와 가장 빠르게 회전하는 펄서, 가장 뜨거운 행성, 비정상적인 구성 함량을 가진 별, 가장 높은 밀도의 은하와 같은 종류의 예가 포함되어졌습니다. 또한 설명할 수 없고 미스테리한 수수께끼의 천체들도 포함되어졌는데, 기이한 밝기 변화를 보이는 태비이별, 2017년에 태양계를 통과한 성간 물체인 오umu아무아, 그리고 외계 거대 구조물에서 발산되는 열로 추정되는 과도한 적외선 복사를 보이는 별들도 당연히 포함되었으며, 그들과 비교할 수 있게 대조 샘플 별들도 포함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더해 브레이크스루 리슨의 측정 자료를 보면 2017년 1월 가장 가까운 별 60개와 스펙트럼 유형별로 위치상 가장 가까운 대표 별 1649개, 모든 형태의 은하를 포괄하는 123개의 은하에 대해 1차 관측 목표를 설정하고 2017년 4월 1.1에서 9.1GHz 주파수로 근처에 별 690개를 관측하여 11개의 특이 전파를 탐지하였으나 모두 무선 주파수 간섭으로 판명되었습니다. 2017년 8월 30일에는 약 30억 광년 거리의 외소 은하에서 1년에 15개의 무선 폭발이 웨스트버지니아의 그린 뱅크 망원경에 의해 포착되었으나, 이미 알려진 초고속 전파 발생체인 중성자별이나 마그네타로 판명나게 되며, 2017년 12월에는 그 유명한 성간 소행성 오umu아무아에서 전파 방출의 징후를 발견하였으나 추가 관찰한 결과 전파는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12월에는 불규칙 광도 변화를 보이는 보야지안 스타 즉 태비의 별에서 희미한 레이저 흔적이 포착되어 자동 행성 탐색기를 이용하여 그 레이저에 대한 탐색이 진행되었으나 모두 지구에서 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에는 나사의 테스팀의 과학자들과의 협력이 발표되고 테스가 발견한 1000개 이상의 새로운 행성에 대한 검색이 추가되게 됩니다. 그 후 2020년 1월에는 범위를 넓혀 158파섹 즉 515광년 거리에 있으며 지구를 가장 잘 탐지할 수 있는 방향의 인근 별 252개 중 8%를 조사한 결과 100% 인공 송신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 2019년 4월과 5월에는 프록시마 센타우리 방향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행성의 움직임과 일치하는 주파수 변화를 탐지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BLC1이라는 이름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원인으로 지상파 간섭을 연구하고 있으며 2022년 5월에는 이에 대해 그린뱅크 전파 망원경과 세티의 알렌 망원경 어레이가 첫 번째 협력으로 최초의 표적 검색을 실시하였으나 전파 발생 행성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브레이크스루 스타샷은 4.34광년 떨어진 알파 센타우리 항성계로 여행할 수 있는 스타칩이라는 이름의 가벼운 성간 탐사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및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입니다. 초고속 빛 구동 나노 우주선에 대한 개념을 증명하고 이 우주선의 첫 발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 중 하나이며, 두 번째 목표는 태양계를 가로지르는 성간 천체 및 소행성 탐지입니다. 첫 번째 우주선은 2036년경의 발사를 목표로 하며 알파 센타우리 항성 시스템에 있는 모항성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거주 가능 구역에 있는 지구 크기의 외행성 프록시마 센타우리 B에 대한 탐사가 주된 임무가 될 예정입니다. 한 번에 대략 1000개의 스타칩 우주선이 초경량 로봇 나노크래프트를 싣고 최대 100기가와트 출력을 갖춘 10기가와트의 지상, 수백 기의 레이저 장치 배열에 의해 추진력을 얻어 광속의 20%에 이르는 속도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알파 센타우리 항성계에 도달하는 데는 대략 30년이 걸리며 도착하여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데는 지구에서 4년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브레이크스루 와치는 우주에서 지구와 유사한 행성을 찾을 수 있는 우주 기술을 개발하고 그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탐색을 위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천문학 프로그램입니다. 알파 센타우리리을를 포함하여 지구에서 20광년 이내에 항성계 주위에 있는 지구 크기의 암석 행성을 식별하고 산소 및 기타 생체 특징을 찾아 목록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파 센타우리는 지구에서 4.37광년 약 41조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우리 항성계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계로, 이 항성계는 태양과 유사한 두 개의 별인 알파 센타우리 A와 B 그리고 항성을 공전하는 프록시마 센타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는 ESO 장비를 이용하여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공전하는 암석 행성을 관측하기도 하였으며, 그리고 2021년 2월 10일에는 그동안의 관측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에 힘입어 외계 행성을 직접 이미지화하여 찾는 새로운 관측 기술들이 발표되고, 동시에 이 기술들을 이용하여 지구에 가장 가까운 항성계인 알파 센타우리 A의 거주 가능 구역에서 약한 신호를 감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유럽 남방 천문대 ESO의 초거대 망원경 VLT를 이용한 외계 행성 찾기 프로그램에서 알파 센타우리 근처를 100시간 동안 관측하여 알파 센타우리 A의 거주 가능 구역에서 지구 크기의 약 5배에서 7배 크기 행성이 공전하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으며, 이 발견은 훨씬 더 강력하고 정교한 이미징 기술로 이전의 외계 행성을 찾는 방식보다 훨씬 더 발전된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알파 센타우리어와 B 행성계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부터 비로소 우리는 알파 센타우리와 그 주위를 도는 지구와 유사한 행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이크스루 메시지는, 만약 인류가 외계의 다른 문명을 발견하는 데 성공한다면 지구 너머의 지능적인 존재들과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소통할지에 대해 그 문명이 읽을 수 있는 메시지를 만들기 위한 국제적인 형태의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를 대변하고 외계 지능이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개발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로, 수학, 물리학부터 언어학, 심리학, 음악까지 지구상의 모든 인종의 다양한 문화와 분야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 메시지를 전송할 성간 통신과 그런 기술 개발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우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관련하여 윤리적, 철학적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적 협의를 장려하며, 첨단 문명과의 접촉에 대한 위험과 그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도 과학과 정치 등 광범위한 협의와 그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현재로서는 메시지를 전송할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브레이크스루 엔셀라두스는 유리 밀러가 설립한 브레이크스루 이니셔티브의 최초의 민간 자금 지원 심우주 프로젝트로, 그것의 목표는 토성의 위성인 엔셀라두스에서 생명체를 찾는 우주 생물학 임무입니다. 나사의 뉴 프론티어 오션 월드 및 유로파 클리퍼와는 별도로 계획대로 탐사선이 발사된다면 엔셀라두스의 바다에 거주하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최초로 확인할 가능성도 있으며, 탐사선은 엔셀라두스의 얼음층 두께가 2에서 5km로 추정되어 얼음 관통 레이더를 탑재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극의 얼음 껍질층 아래에서 분출되는 따뜻한 바닷물 기둥에서 미생물을 찾게 될 것입니다. 민간 우주 탐사는 나사가 실행하는 우주 탐사보다 더 큰 위험 요소를 안고 있어 2018년 9월 13일 나사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사전 단계 A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여 나사가 프로젝트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스루 엔셀라두스 계획에 맞는 탐사선을 보낼 수 있다면 해양계에서 생명체를 최초로 발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성계 종족이 되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될지 모르는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에 대한 5가지 획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